아이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마이 TV 방송 중입니다. 아이고 갑자기. 늘 왜냐면 가장 네. 연락이 잘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김영민 목사님이. 그래요. 언제든 전화하면 전화 받으시는 분.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이면 지금부터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진봉 정신입니다. 예. 최진봉 정신. 김영민 목사님 지금 집에 계세요? 아니면 교회에 계세요? 예, 집에 있습니다. 내일 또 설교하셔야 돼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랬죠.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근데 김영민 목사님 어젯밤에 국민의힘의 구테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잘 때만 해도 결렬이 되면은 또 내일 옥신각신 마지막 최후의 단판 이렇게 갈 줄 알고 또 이제 어제만 해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안 되면 결국 김문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일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김문수의 버티기 작전이 먹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아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할 줄은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정치 평론 분석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희망으로님이 토요일에 목사에게 전하는 건 실례다 그러는데 저는 뭐죠? 저도 목사인데 저는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화가. 아니 괜찮습니다.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좀 무례를 범해도 되고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 두 쌍권이 한덕수를 어떻게든지 후보를 만들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그래도 보수 정치권에서는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그런 평가에는 이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진짜 너무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밟아서 이거는 어떤 거역할 수 없는 압박에 의해서 이 양반이 결국에는 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이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게 결국은 전 배후에 결국 윤석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압박을 국민의힘 쪽에 가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1년에 나왔을 때 그분도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영입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전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 민주공당, 민주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그래도 공당이라 불리는 국민의힘이 검찰에게 먹히면서 완전히 이제 이런 공당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사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지없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지금 파면당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당에 강력한 그런 맹위를 떨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은 파면되면은 윤석열과는 좀 선을 그어야 했는데 계속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게 정말 하여튼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인데 간밤에 이 사태를 보고 나서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김문수 후보 취소 그리고는 새로운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 그러더니 지원을 받겠다는 시각이 새벽 3시에서 4시. 맞아요. 그 사이에 한덕수는 입당을 하고 10,000원 내고 그리고 새롭게 이 시간 안에 후보 등록한 사람은 한덕수뿐이 없다. 한덕수 갖고 여론조사로 새 후보를 결정하겠다. 이런 공고가 나오고. 찬반 투표를 하는 거죠.
예. 음. 야, 이게 아주 공산주의. 새벽에 예. 잠깐 이제 좀 일어나서 저 예.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이에 잠깐 봤는데 예. 누가 장난을 하고 있구나 이러고 잤어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 이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일이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정말 뭐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느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김용민 목사는 지금 현재 이제 선거 기간에 네. 교회에서 일어나는 정치 행위들 예. 이거 신고해달라고 교파라친가요? 그 운동하고 네네. 계시죠? 어떤 운동입니까? 예. 평화나무가 하고 있는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인데 예. 우리 선거법을 보더라도 예배 중에 종교 행위 중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어떤 대언으로 여기는 신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설교 시간에 아무개당 찍어라 찍지 마라, 아무개 후보 찍어라 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선거법을 자주 어기는 목사들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저인망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지난 한 주 동안 5월 4일 일요일 그 하루만 해도 예. 수많은 목사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적을 잡아냈고요. 오. 저희가 곧 선관위 신고, 예. 검찰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정광훈도 합니까? 정광훈도 하는데 정광훈 당연히 하는데요. 예. 그 사람은 초월했어요. 너희들이 고발하든지 말든지. 그러더니 어제에 어제. 그 저기 정광훈이 예. 저보고 까불지 말라고 또 저기 설교에서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튜브에서 예. 자꾸 저 우파 목사들만 그 조사하면서 고발하려고 그러는데 김용민이가 그런다. 네, 김용민 직접 저를 거명하면서 예. 까불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까불지 했습니다. 말라. 욕은 안 했습니까? 전에 한번 저한테 개자식이라고 했다가 제가 한번 고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그냥 넘어가는 김용민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예. 욕은 안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정광훈뿐만 아니라 많은 예. 목사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예. 교묘하게 이제 말을 이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실 강단에 서나 안 서나 목사는 마찬가지인데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막 아무개당 찍어라, 아무개 후보 찍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편법적인 선거 운동을 합니다만은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강단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지요. 사실 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기표소에 들어가면은 누군가에게 편파를 하는 정치적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는 그런 또 광고 시간, 기도 시간에 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흑동방송의 김장한 목사가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무속 논란이 많을 때 네. 약간 불러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의적 선물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그리고 저기 당선되고 나서 극동방송 공개홀로 불러가지고 그 이사야 43장 말씀 갖고 네가 물 가운데로 걸을지라도 내가 너를 돕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성경 본문을 갖고 그 윤석열을 잔뜩 축혀 세우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도와주실 것이다라면서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주 애프터 서비스까지 아주 제대로 해준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손바닥에 왕자 써서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 무속 논란으로 걱정거리가 됐을 때 괜찮다. 내가 보증한다. 뭐 그런 식으로 윤석열을 두려냈고 김건희가 또 코너에 몰리니까 극동방송사로 김건희를 불러다 놓고 기도해주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 김건희가 극동방송 나왔단 말이죠. 차에 올라타는 장면을 국민일보가 그걸 촬영해서 보도했어요. 국민일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든 신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자기들끼리 짜고 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겠고요. 하여튼 뭐 저기 윤석열이 조용기 목사 장례식장에 나타났을 때 달려가서 그 몸 붙들고 그 몸에 손대고 안수기도 해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김장환이고요. 또 명성교회 김사만 세스판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그리고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등 네. 지금 4명의 목사를 얘기했는데 이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 2명입니다. 그 교단에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바른 길 걸으시는 최진봉 목사라는 분도 계시죠. 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 문제 많고,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기독교의 종교의 가치라는 게 무속이나 이런 것들과는 함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잘. 아니 사실 이권과 무관하지 않죠. 특히 저 교육감 선거에 많은 목사들이 가세를 했고요. 또 부산의 그 손현보 목사 그 사람은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자기가 미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었는데 이게 아마 그 교회들이 돈 좀 있는 교회들이 그 대안학교 만들잖아요. 대안학교가 아직은 이제 제도권에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혜택을 받지 못한단 말이죠. 교육감 돼서 뭐 내가 만든 대안학교 좀 도와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친하다, 뭐 내가 대통령하고 자주 통하는 사이다. 이것만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권력이 되는 또 상당한 또 권위를 얻게 되는 그런 흐름이고 또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권위를 쌓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권력자와 친하다. 이걸로 해가지고 덕보려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대표적인 목사가 김장한 목사지요. 이 사람은 사실 미국의 카터 대통령하고 주지사 시절에 이제 친구였는데 그런 카터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한국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위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박정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런 김장환이었고 또 12.12 쿠데타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또 불신을 샀던 전두환도 그 미국하고 뭔가 연이 닿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였는지 수원 인계동에 김정한 목사 집이 있었는데 거기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 5월 초에 말이죠. 1980년 5월 초 그때만 해도 뭐 자기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이가 뭐 사실상 다음 타자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던 터였고요. 또 김정한 목사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이제 1년 지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와하고 한국의 민주당하고 이 네트워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김장환 목사하고 친한 김진표 국회의장, 그 김장환 목사 교회 장로였거든요. 장로예요 지금도. 그 교회가 수원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수원중앙침례교회. 그 같은 성가대에서 2014년 경기도지사로 맞붙었던 남경필, 김진표. 그분들이 그 교회 성가대였다니까. 같이 성가대. 같은 성가대 성가대원이 민주당 후보? 그 당시는 그렇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저쪽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랬단 말이죠. 수원에서 뭐 김장한 목사는 거의 종교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분이었는데 뭐 그럴 정도로 이제 강력한 이제 그 영향력을 과시했던 분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미국하고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김진표 씨가 이제 김장한 목사한테 찾아가서 트럼프 쪽 사람하고 뭔가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없겠느냐 했더니 김장한 목사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라고 있어요. 70년대 한국에 와서 한 여의도 광장 제가 또 CCC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제가 CCC 출신이니까 잘 알죠.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 목사 아들이 있어요. 그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그 양반이 트럼프 캠프에 깊숙이 들어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랭클린 그레함하고 김장한 목사가 서로 이제 친분이 있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하고 이 프랭클린 그레함을 연결시켜서 트럼프하고 네트워크가 닿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민주정부 뭐 보수정부 가릴 것 없이 김장한 목사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해왔던 분이고 이분이 언제 처음 극동방송 CEO가 됐냐면은 1973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회장이긴 하지만은 뭐 인사권, 재정권을 손에 쥐고 뭐 오너예요, 오너. 그러면 지금 1973년으로부터 지금이 2025년인데
52년 동안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 지금 CEO란 말이죠.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네. 어느 방송에서 52년간 한 사람이 계속 CEO를 할 수 있겠어요. 또 게다가 또 그 세습한다는 또 우려도 그래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건 뭐 왕국이죠, 왕국. 김장한 목사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예. 유일하게 이제 네. 김장한 목사에게 그래도 반기를 들고 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김용민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예, 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유일하게.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예,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 김장한 목사가 제가 2012년 총선 나갔잖아요. 예. 낙선했잖아요. 예. 애처럼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찔듯이 좋아했다는. 김용민이 낙선하니까. 낙선하니까 그렇게 뭐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도 뭐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모르셨으니까 김용민 목사는 예전에 극동방송의 PD였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직원으로 있었어요. 직원으로. 그때 부딪히신 거예요, 김장한 목사하고? 아니 김장한 목사한테는 예. 계속 말하자면 제가 총애를 받았죠. 그 총애를 양반은 받았어요. 그 양반 예, 관련해서 뭐 회사 슬라이드 뭐 홍보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그 양반의 뭐 대회 기고도 제가 글을 좀 쓴다고 평가를 받아서였는지 그랬었는데 뭐 하여간 제가 교회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글을 쓰다가 하여튼 뭐 충돌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제가 이제 결국엔 사실상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회사를 그만뒀는데 야, 내가 그만둔 날이 참 기념비적이에요. 왜요? 예. 그게 제가 의원 면직 날짜가 10월 31일인데 그날이 루터가 종교개혁한 날 아닙니까? 예, 10월 30일. 그렇죠. 그래도 저 이제 그만두기 전에 김장한 목사가 저한테 한 말은 마틴 루터처럼 종교개혁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종교개혁을 나가서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네. 그럼 본인이 타락한 중세 교회의 모습이란 걸 인정하는 건가요? 뭐, 그 말은? 하여튼 빨리 나가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타락한 중세 교회의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경광훈 측에서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한 국힘은 북한 간첩이다. 정광훈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정광훈 측에서 야, 참 이 정광훈하고 김문수하고 뭐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들 많이들 인식하시는데 이게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사실은 이제 정광훈과 김문수의 관계를 좀 설명해 드릴까요? 예, 그래 주시죠. 예. 김문수가 사실은 2012년 경기도지사일 때 그때 그 대선 후보로 나왔었어요. 경선 후보로. 그때 경선 후보로 맞붙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였습니다. 박근혜가 결국 이겼죠. 이겨서 후보가 됐는데 경선 과정에서 이 양반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아, 그래요? 최태민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김문수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미움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못 나왔잖아요. 남경필 씨가 나왔고 그때부터 말이죠. 윤석열이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으로 이제 부르기 전까지는 사실상 낭인이었습니다. 정치 낭인. 그때 뭐 했느냐? 뭐 했습니까? 전광훈 쫓아다니면서 전광훈의 뭐 하여간 그 왼손 오른손 뭐 왼팔 오른팔 뭐 그런 정도 한마디로 쫓아다녔어요. 뭐 설 자리가 없으니까 또 그 교회 교인이 됐고 원래 천주 교인인데 개종을 한 거죠. 전광훈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눈에 띄어가지고 들어가게 됐고 그런데 하여튼 근데 2000년에 말이죠. 제 평화나무가 고발을 해가지고 전광훈 씨가 구속이 됐었어요. 2000년 21대 총선 2달 앞두고 그때 그래서 사실은 전광훈이 이끌던 당이 있었는데 기독자유통일당이라고 이 당을 이제 본인이 이제 책임지게 됐는데 이때 이 사람이 아시죠? 조원진.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대표하고 이제 말하자면 합당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광훈에게 제대로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공화당 조원진을 전광훈이 매우 싫어했거든요. 근데 자기 뭐 허락도 없이 그냥 합당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김문수는 눈밖에 난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하고 전광훈이 소원해진 게 한 5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같이 무대에 서고 그 잔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광훈과 김문수가 뭐 거의 같은 편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 않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같은 극우 운동을 하다가 예, 예. 딴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거리를 둘 수 없을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친한 척 멀리하지 않은 척 보이지만은 하여간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정광훈이요. 예. 옛날에는 내 똘만이었는데 와 많이 컸네. 많이 컸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또 어떤 시기 질투심도 저는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정광훈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지금은 김문수를 밀어줘야 될 타이밍이다 해서 김문수에게 유리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들 사이에 어느 정도 마음의 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구약성형 다 해온다. 그거 지금 수사 다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또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은 그 행위에 관해서는 선거법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엮지 않는 이런 걸로 해서 민주당이 지금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그 허위사실 공표죄는 면소가 되겠지만은 그 법이 사라지면 사실 김건희를 처벌할 수 있는 길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일장이 있고 일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사는 저희가 그 진작에 그 윤석열이가 파면되고 한 이틀 있다가 바로 넣었는데 현재 더 진척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때서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공소시효는 남아 있는 거죠. 공소시효 8월까지 남아 있어요. 8월 9일, 8월 10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내일 설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김용희 목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